배 대표님, 예. 또 하나 정신을 차려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에 대한 부역자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내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고, 예. 그 중심에는 문영배,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문영배 헌재소장은, 대행은 권한대행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사시,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히 노동법학회도 같이 하면서 절친 중에 절친이다, 이런 정성호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까지도 다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판 기일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권한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소장 권한대행은 물러나고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니, 그 재책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지금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해 말이죠.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 날 심판을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다른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 탄핵소추 사건이 지금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부터 하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누군가가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해야 국민들이 헌법 심판에 대해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날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한 내용에 대해서 임명을 하냐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해갖고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해서 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지난달 12월 28일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 유언이 발생했다, 그 확인 소송을,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낸 게 하나가 있고 우원식 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한 달 만에 바로 결정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일 날, 2월 3일 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한 명을 빨리 더 임명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야가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거는 마은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마은혁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사람 임명해 주세요 오면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총리도 임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렇죠. 합의가 안 된 거. 그렇죠. 헌법재판관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애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합의해와라, 임명할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마은혁을 그대로 임명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만약이라는 사람이 합의도 안 됐는데 이 사람 임명하면 뻔히 이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중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거목, 정말 구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 헌법 교수도 지냈고 바로 허영 교수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석자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석자교수로 있고 경희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허영 교수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이 사람을 임명하고 말고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판단인 것이지,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한대행이 그걸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유헌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이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해가지고 강제할 수 임명을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할 수 그런 없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서두르야 할 사람은 첫째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원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 뒤로 밀어놔 버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먼저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헌재 심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한 명을 더 빨리 재우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안 오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덕수 이 권한대행 하다가 지금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적수죠. 정적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 문제만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권한대행을 다시 해보고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임명권 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먼저 한덕수 총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뒤에 있는 대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허영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그러니까 누가 그 보더라도 그게 맞는 그 얘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허영 교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영 교수가 정치인입니까? 네. 허영 교수는 오로지 헌법학자로서의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허영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정치행위다. 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헌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이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기각 인용하는데 4대4예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달을 걸려서 그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걸 4대4 될 걸 볼 걸 알았으면 왜 이 진작에 결정을 못 내렸냐는 거죠. 이 이진숙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헌재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번에 4대4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강하게 푸시가 들어온 거 아니냐. 갑자기 의견서 제출 기한도 원래 30일인데 7일로 줄여버리고 아주 그냥 KTX 열차처럼 빠르게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2월 3일 날 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린 것은 뭐 측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 왜? 4대4가 이번에 딱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는 거 보고 이러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현재 같은 그런 재판관
구도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일단 마은혁이를 넣어가지고 마은혁은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넣어가고 일단 5대4라도 만들어 나와야 한 명만 잘 설득하면은 6대3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노리는 것 아니냐. 거기에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보조를 마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거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는 게 합의만 해오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은혁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협의를 해서 정말 합의가 된 임무를 하면은 헌법재판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게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가지고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탄핵 사유가. 그런데 고 박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 2인 체제가 왜 2인 체제가 됐죠? 방통위원 다 임명해 달라고 했는데 임명 안 했. 민주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임명 안 방통위를 했잖아요.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2명 추천하면은 바로 4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이것 자체가 심의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관도 추천을 안 한 거예요. 2명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 비상계엄 나고 탄핵 이게 이루어지니까 부랴부랴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간의 이유를 그러면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대행은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래서 의심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지금 국회 추천목이 3명 아닙니까? 여야 1명씩 오고 1명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전에 합의가 된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2목을 달라. 그러니까 2사람을 주고 국민의힘 여당은 1명만 가져가라. 대신에 헌재 소장을 바로 추천하면은 자신들이 오케이 해주겠다.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좋다. 마은혁이 임명하면은 헌재 소장도 임명하도록 해달라. 지금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조한창 지금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헌재 소장이 바뀌는 거예요. 야당 추천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 그렇죠. 헌재 소장이 바뀌면은 분위기도 확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또 증인 채택이라든가 날짜 지정이라든가 얼마든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헌재 소장의 권한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엄청나게 절대로 달라져.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안 받아줘. 그러니까 네. 받아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원래 합의한 대로 마은혁이를 임명하려면은 그럼 헌재 소장 임명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합의 내용을 국민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왜 2명을 저쪽에서 행사하느냐. 그 얘기가 그렇죠.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뭐 강제권이 없다는 게 아까 허영 교수의 허영 교수입니다. 해석이지만 그걸 아니라도 우선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시절에 임명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원래 합의대로 헌재 소장도 그럼 같이 임명하자. 이렇게 옵션을 달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요 급히 임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은 뭐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헌재가 중립성이라든가 형평성, 공정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헌재가 그것을 타격을 받으면 헌재의 결정,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쪽도 승복을 안 못 합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관리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진영간으로 그대로 관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무슨 낙태다 또는 동성애다 이런 거는 좀 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이렇게 뻔한 현안에 대해서 마치 진영에 갈라지듯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헌법재판소까지 쫙 나누어져. 그러면 누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고는 인용커녕 완전히 기각되겠네? 6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명이. 그런데 4대 4? 그러면은 6명이 되려면 2명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 보수 중도 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0여 개라도 하나 넣고 보자. 그러면 5대 4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4명 중에 한 사람만 잘 이렇게 설득하고 뭔가 또 설득이 뒤에서 아니라 압박이겠죠. 작업이라고죠. 작업을 해가 작업하는데 도사들 아닙니까? 권순일이는 왜 넘어갔겠습니까? 비타 500에 그걸 가지고 마시는 비타 500은 아니겠죠. 잘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권순일이가 또 그런 걸 잘한대요. 이렇게 비타 500 들어오면은 혼자 이렇게 독식하지 않고 짝짝짝짝 이렇게 나눠주니까 대법에서도 싹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예. 정말 나라가 박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런 의혹이라든가 오해를 사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현명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거고 헌재도 그런 오해 살 짓을 왜 하느냐 이거. 절대로 안 그 오해의 중심에 이재명의 절친 문영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사는 다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의심 거예요. 살 일 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 사면 안 됩니다. 의심 살 일 하면 안 예. 됩니다. 그럼요. 예.